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입니다. 각종 언론에서 신동 천재라는 찬사를 받는 그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웠습니다. 17살에 카네기홀에 데뷔해 유수의 관현악단을 거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스카상까지 받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 바이올린계의 레전드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추운 겨울 지하철 입구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하철역 콘서트를 처음 제안받았을 당시만 하더라도 한껏 기대에 부풀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것으로 예상했던 거죠.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의 앞을 지나던 1097명의 사람들 중 바이올린 케이스에 연주비를 넣은 사람은 고작 27명이었고 그나마 잠깐이라도 연주에 귀 기울인 사람은 겨우 7명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사흘 전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열렸던 그의 연주에는 $100가 넘는 고가의 입장료에도 매진을 기록했죠.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잭 내셔가 쓴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실력이라고요. 보여지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즉 실력만 갖추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모두가 알게 될 거라는 말이죠. 정말로 그럴까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는 유명 걸작을 액자도 없이 동네 음식점에 걸어놓고 단 몇 달러에 판매하고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조슈아 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운 겨울 지하철 입구에 서서 연주한 그는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자는 인생의 중요한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그 자체로 빛을 발하지 않는다고요. 현재 우리는 과잉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비슷한 교육을 받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죠. 중요한 건 이 중에서도 고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브랜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거울 앞에서 정성스레 머리를 손질하고 향수를 뿌립니다. 적당한 신발을 고르고 단정하거나 혹은 멋져 보일 수 있는 의상을 고르죠.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능력을 뽐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액자 없는 예술품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언젠가 나를 알아줄 것이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실 건가요? 당신의 능력을 몰라주는 상대를 탓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저자가 말하는 자신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증 편향의 중요성입니다. 냄새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인공적으로 만든 냄새를 맡아보게 하는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잘 숙성된 프랑스 치즈라고 알려준 뒤 인공향을 맡게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냄새가 무척 강렬하다고 했지만 불쾌감을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심지어 그 치즈를 맛보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그룹에게는 탈의실에서 찾아낸 양말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역겨워했고 일부는 토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동일한 것에 대해 판이하게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그 대상의 내재적 가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정보들을 선택하고 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죠. 우리는 이걸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착각합니다. 명품 매장에서 비싼 돈을 내고 구두 한 켤레를 샀습니다. 구두를 살펴보다 솔기 하나가 삐뚤어진 것을 발견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정성스러운 수작업의 증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저렴한 구두를 사서 동일한 문제를 발견한다면 아마도 싸구려 제품 탓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동일한 확증 편향이죠. 문제는 사람을 판단할 때도 우리는 동일한 시각으로 재단한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과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 사이에는 단순히 태도나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동일한 결과를 내도 이 두 사람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로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제대로 수행했을 때 당당하게 말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실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내리는 반면 겸손하게 말한 사람에게는 운이 좋았나 보네 라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실패했을 경우 당당했던 사람에게는 과제가 너무 어려웠거나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는 반면 겸손하게 표현한 사람에게는 원래 실력이 그렇겠지 하며
폄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잘하는 것에 대해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경쟁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처세 방법입니다.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은 꼭 필요한 날에만 걸고 다니는 장신구다. 작가의 말입니다. 두 번째, 초두 효과를 노려라입니다.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글인데요. 문장을 천천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적이고 부지런하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이 세고 시샘이 많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들리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들리나요? 이번에는 다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샘이 많고 고집이 세고 비판적이고 충동적이고 부지런하고 지적이다. 예리한 청취자라면 파악했을 겁니다. 두 문장은 단어의 순서만 바뀌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대체로 첫 번째 문장에 대해 사람들은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초두 효과 때문인데요. 초두 효과의 다른 예시를 든다면 바로 첫인상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인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을 평가할 때도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폭스바겐의 전 사장인 다니엘 괴드베르는 젊은 시절 영업사원으로 일한 경험으로 일명 21원을 성공의 비결로 꼽았습니다. 21원은 처음 20초, 처음 20마디 말, 처음 20걸음을 의미하는데요. 긍정적인 첫인상을 만드는 핵심은 바로 처음 20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승부를 보지 못한다면 이미 늦고 만다는 거죠. 이러한 초두 효과는 많은 영역에서 사용되는 심리 기법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장단점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나요? 첫인상의 원칙, 초두 효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당신의 장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더 이상 혼자서 고립되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능력과 재능에 따라 빛을 볼 수 있는 사회도 아닙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이 차고 넘치죠. 그렇다고 그런 사람 모두가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과 재능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저자는 능력을 보여주는 법을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을 통해 설명해주고 있죠. 능력 있는 프로로 대우받을 것인가, 무능력한 낙오자로 낙인 찍힐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책을 통해 능력을 어필하는 더 많은 방법론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자의 말로 이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노력한 당신, 이젠 인정받아라. 감사합니다. 끝.